까치, 둘리, 한이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때 그 시절 만화들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만화들은 여전히 우리의 추억 속에서 회자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만화는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 전반에 걸쳐 웹툰의 영향력도 높아졌는데요. 특히 10대 청소년에게 웹툰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네탑이랑 탈이요? 구찌 풀는 말이요. 높아진 명성만큼이나 웹툰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는데요. 웹툰으로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보성여자중학교. Static electricity experiment. Because there are many air pockets. 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자연 양의 꿈은 웹툰 작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자연 양은 틈날 때마다 습작을 하다 자연스럽게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꿈꾸게 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스토리를 일단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 표현할 때는 액션 씬이나 그런 거를 묘사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 만화 같은 걸로 그리다 보면은 좀 쉽더라고요. 그런 게 묘사도 더 쉽고 그래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본 수업이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 자연 양. 웹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이 열렸는데요. 용산도서관에서 시행 중으로 자유학계제를 맞아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수업입니다. 현업작가를 초빙해 총 8회 동안 웹툰의 기초부터 실존 노하우, 나아가 창작 체험을 제공한다는데요. 수업 끝나면 부모님들 한두 분 남으셔. 요즘 아이들이 부모와 친구들과 어른들과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웹툰이란 도구를 통해서는 세상과 소통을 가장 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만화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진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의는 올해 데뷔 17년 차 임덕영 작가가 맡았습니다. 기초 실습은 물론 웹툰을 인문학적으로도 접근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친구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거, 나, 그리고 친구, 그 주변. 웹툰에 그게 다 녹아 있거든요. 일상툰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주인공도 되고, 주변의 친구, 가족들이 주인공으로도 등장하고, 그리고 뭐 긴 스토리의 만화 같은 경우도 뭐 아픈 캐릭터, 마음이 아픈 캐릭터, 몸이 좋은 캐릭터,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을 지금 현재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는 웹툰, 뭐 마음의 소리나 닥터 플로스트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강의로 좀 풀어보자 하고요. 저도 좀 지금은 좀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날 주제는 캐릭터 만들기. 캐릭터의 중요성과 제작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이 퀄리티의 그림이 아니죠. 캐릭터를 만들 때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지적 시점이 돼서 캐릭터의 하나하나 성격, 습관, 나이 모든 거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이야기 끌고 나겠죠.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 적에는 간단한 프로필에 더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의 관계, 친구 그러다 보면 이야기도 나오고 설정도 나와요. 일상에서 또 벗어날 수도 있고 사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웹툰 작가를 꿈꾸는 자연양과 친구들에겐 현업 작가의 실질적인 설명에 더욱 공감이 갈 텐데요. 동물을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잡아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일지 아니면 정말 강한 캐릭터 호랑이가 그래서 캐릭터의 설정을 쥐나 이런 걸 나중에 칼라도 넣어야 되는데 그럼
색깔도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런데 웹툰은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작가로 성공할 수는 없다는데요. 처음 눈길을 끄는 건 그림이지만 끝까지 읽게 하는 동력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우리 인상을 좌우하는 게 눈썹이 상당히 중요해요. 남자 여자 보통 그릴 적에 우리 사람들 눈 위치가, 자, 우리 친구 옆에 애들 친한 친구들 한번 봐봐요. 귀 안에 눈썹하고 입이 다 있어요. 아니, 귀하고 걸쳐 있어. 귀하고 눈썹, 코, 입이 다 같이 있어요. 이 간격이 있거든요. 눈의 거리가 눈 하나 정도 들어갈 거리예요. 요즘의 만화 경향은 되게 일상적인 거를 과장을 해요. 배운 내용에 맞춰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웹툰에 보다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국만화박물관. 한국 만화 역사의 100년이 응축된 이곳에 보성여중 학생들이 떴습니다. 뭐랄까 볼 것도 많은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알고 있는 만화 캐릭터들이 있을까봐 같이 구경하는 재미? 그런 것 때문에 기대돼요. 먼저 100년의 한국 만화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작가들이 이렇게 펜촉으로 잉크를 찍어서 직접 그림을 그렸어요. 3, 40년 전에 만화 가게를 재현한 거예요. 여기 복제된 만화들인데 여기는 자유롭게 들어가서 사진 찍고 좀 잠깐 볼게요. 안에 들어가셔서. 아직 어린 자연양은 처음 접하는 광경이겠죠? 작품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 골목에는 이제 사실 웹툰이 태동한 지는 불과 10여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강풀 작가의 순정 만화를 시작으로 그 후 윤태호 작가의 미생,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 등이 인기를 얻으며 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급부상하게 됐죠. 지금은 한국인 3명 중 1명이 거의 매일 접속해 즐긴다는 국민 콘텐츠로 우뚝 섰습니다. 라이트박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만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도 가능했는데요. 그릴 때 실제 라이트박스를 진짜 만화가 이렇게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 만화도 이런 생명력을 갖고 있고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만화를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만화를 그냥 보는 거 단순히 취미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렇게 박물관에 와서 그냥 다양한 만화 작품들, 구조, 캐릭터들 그런 걸 보면서 쉽게 좀 이렇게 만화를 좀 더 알게 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만화박물관을 체험 코스로 택했습니다. 이번 현장 탐방에서 웹툰 작가를 희망하는 아이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건 현업에 종사 중인 임덕영 작가의 작업실 방문입니다. 현업 작가의 디지털화된 작업 방식은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기 때문이죠. 휴대폰이나 컴퓨터로만 보던 웹툰들을 그리고 계시는 상황을 직접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했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해봤으면 하는 마음도 마치 들었어요. 드디어 8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모니터 앞에서 분주한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이날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웹툰을 실제 사이트에 올리는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아직은 손이 서툰 아이들을 보조하느라 임덕영 작가도 바빠 보이는군요. 크기 변경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해상도로 줄이고선 크기 비례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미지 축소한 거 올렸어. 이번엔 웹툰 작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모아 각자의 작품을 가지고 품평회 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어른들은 만화랑 애니메이션 비슷하다고 보잖아. 프리하게 그릴 때 되게 잘 나와. 그때 더 발전을 하거든. 디테일한 게. 또 잘못 그려진 그림을 수정하게 되니까. 임 작가는 앞으로는 습작에 그치지 말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업 시간을 딴짓하고 싶어서. 낙서한 거 지금은 그림을 잘 그렸어요. 애기가 더 애기. 너무 귀엽다. 다 좋아. 캐릭터 되게 잘 그리는데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그런 글들이 있어서 다음에 원고를 할 적에 이 친구가 그냥 연습장에서 한 번 그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만화에 등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친구들이 할 얘기, 말하고 싶은 것들을 좀 담으면 좋을 것 같아. 막연하게 생각했던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컷 안에 그 이야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단이나 전개 같은 것도 그 컷 하나하나에 독자들이 이건 이 부분은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그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원래 꿈도 이쪽이라서 흥미가 많았었는데 듣고 하니까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꿈이니까 또 해보고 싶어 했어요. 원래는 동화책을 그냥 한숨을 쭉 물어놓은 것처럼 나왔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세포를 바깥으로 꺼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뭐랄까 좀 아쉬워요. 이렇게 재밌는데 이런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더 애초에 좀 더 일찍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중1이나 돼서야 이렇게 알아보니까 너무 좀 아쉬워서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듣고 싶어요.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간 아이들. 꿈을 향해 매진하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